피디님 아파트 하나 사는데 투자금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한 시기에 대출 90%가 가능해요? 공락잔금 대출이라고 따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경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성진님. 지금 내일 저희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300대까지도 조금 낮춰봐도 될 것 같거든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1, 2, 2초만에 나오죠? 내가 투자금 2,000으로 대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쫙 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 고르면 돼요. 돈 1,102로 있잖아요. 1억 1,000에서 1억 1,500 괜찮아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딱 2분 했어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거예요. 10분도 안 걸렸죠. 그걸로는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다 떼고는 한 1,000만 원 초반? 투자금은 거의 1,500? 1,500 넣어서 네. 두세 달 만에 1,000만 원? 괜찮죠? 이거 바로 돼요. 지금 말만 막힌 거 보이시나요?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노트북 한 대, 휴대폰 한 대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10년차 전업투자자 부빅이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설 명절은 좀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님.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게 또 오셔가지고. 저 이제 명절 끝났으니까 일해야죠. 네. 아니 근데 노트북이랑 핸드폰 하나로만 이게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직접 임장도 가보고 분석도 해야 될 거 많고 까다로운 것 같은데 보통 경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가 시간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저 하루 종일 따라오시면 아마 그런 생각 싹 사라지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세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부동산 뉴스, 그리고 부동산 단톡방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사거리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빨리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26년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이제 막 상승장 가는 지역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기사들 몇 개 이제 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바로 지금 떴죠. 수요자 오피스텔로 오픈런. 대출이나 지금 아파트가 워낙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실거주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기사를 보면서 지금 시장 흐름이 또 그렇게 가고 있구나.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지? 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보긴 합니다. 뉴스 본 다음에는 저희 부스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 검색을 좀 하고요. AI 프로그램으로. 이후에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 케어해서 답변해주고 낙찰받은 분들, 명도하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스트업 사이트예요? 네, 맞아요. 처음 보는데 무슨 사이트예요 정확히? 이거는 아마 피디님 보신 적 잘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고 전국에서 이 사이트를 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내 투자금에 맞는 투자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한 2초, 3초 만에 찾을 수 있게 투자금만 입력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 쫙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한번 시연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유형에 보시면은 아파트 위주로 돼 있고 위치는 전국 다 가능해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지방으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충청도라고 했을 때 내 투자금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여기 2천만 원 여기 보유 자산에 넣고 검색만 누르면 내가 충청도에서 또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냥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만 넣으면 돈 벌 수 있는 물건들이 쫙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투자금만 넣게 되고 지역만 선정하게 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쫙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트북 이거 한 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이거 바로 하나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입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아까 말씀 중에 부모님께서 직접 수강생들 추천 물건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추천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강생분들이 돈을 얼마 들고 있는지, 투자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자산, 그 다음에 대출, 그다음 주택수 연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천 물건이 나가죠.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자산 현황 관리표라고 해서 실제 수강생들이 이게 자산을 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저축 현금 얼마 있는지, 금융자산,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얼마 있는지 적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땅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대출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다음 거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얼마 있는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이 연봉, 직업, 투자금, 직업이 프리랜서인 분이 있고 자영업인 분이 있고 직장인, 주부, 무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를 해서 실제 주택수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투자금에서는 얼마 정도 투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줄여야 되는지, 얼마 금액대까지 낙찰 받아야 되는지를 싹 정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스터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입력하는 거죠. 아니 무슨 가지고 있는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네요. 네, 맞아요.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최적의 투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것도 내가 얼마 있는지도 얼마 투자금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작성하시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정도 투자금이 있었구나, 조금 더 반성해야겠다, 아니면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네를 깨닫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드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이 자산 현황 피드백 투자금을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금에 맞는 추천 물건을 제가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우리 수강생분 중에 자산 현황표를 이제 제가 보고 피드백 해드리면서 그 투자금에 맞는 추천 물건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피디님 궁금하시면 같이 따라가시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원 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법원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의입찰하는.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인분들, 주부, 그 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법원이 매주마다 분위기가 다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법원 자주 가니까 그때마다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시장 심리가 바뀌었다, 그럼 입찰가 수정하자, 전략 이렇게 다르게 가자, 지금 여기가 너무 경쟁 높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위기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달 드리려고 법원 가고 있습니다. 부기님 법원 진짜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자주 가죠. 집만큼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법원은 보통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원 가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실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좋은 일로 가죠. 네. 돈 벌러 오히려. 그렇죠. 저희는 법원이 돈 벌러 가는 거죠. 근데 부기님이 경매 하신 지 벌써 10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네.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네.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9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로 만으로 한 33살 이렇게 되는데, 제가 2016년부터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딱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4살이시면 네.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시기인데 네. 어쩌다가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돈에 대한 결핍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연하게 많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셨는데, 중국 하는 집 가게 안에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좁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한 5평 되려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식구가 같이 이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피디님 내 식구가 같이 그 정도 되는 평수안에서 잠을 자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5평 정도면은 뭐 제대로 몸도 못 가눴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로 그냥 살이 부대끼고, 좀 제가 여름에 열이 많은 편인데 열도 많아서 땀도 막 나고 제 동생도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왜 그럴까, 왜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돌아보고 봤더니, 그냥 진짜 돈이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불편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라고 그때부터 계속 쭉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모델하우스 알바를 좀 했었는데, 모델하우스 알바를 했던 이유는 학교를 휴학하고 1년 중 휴학하고 여행을 좀 가고 싶었어요. 세계 여행 이런 거, 그냥 배낭여행으로.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알바를 했는데, 거기 알바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 증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독책자도 많았으니까 막 5채, 6채 막 그 입지 좋은데 막 가지고 있던 고객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만 1년 내내 주구장창 보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 되는 거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네, 내가 그냥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고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그 현실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부동산 투자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내가 근로자로 살아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진짜 사업하는 사람처럼 많이 없는 분들이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해야,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번 레벨업을 해야 그 다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청약이나 뭐 갭 투자 이런 것만 그때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밖에 몰랐었고, 분양권 투자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니 경매라는 투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좀 신세계였어요. 왜냐면 경매는 사자마자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수익을 이미 얻고 시작하는 투자더라고요. 제가 좀 리스크 있는 걸 많이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자마자 수익이 나니까 그냥 제값에만 팔아도 내가 수익이 쫙쫙쫙쫙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사고 팔고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을 보유하면서 더 많은 차익을 얻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60억 자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네. 생각해서 싸게 사서 제 가격만 팔아서 돈을 계속 벌고 계시다는 건데, 네. 그 아파트나 집 같은 걸 사고 판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불안해했거든요. 이게 뭐 사고 나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돈이 정말 적게 들어가고 생각보다 이게 아파트만 잘 고르면 두세 달 만에 팔리는 아파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게임처럼 하게 됐어요. 피디님 아파트 하나 사는데 제가 돈 얼마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투자금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파트 살려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엥?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서울 아니고 지방 아파트부터 하시면 돼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대에서 3억대까지 되게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출이 90% 나오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한 시기에 대출 90%가 가능해요? 경매라는 거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따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이랑 하는 건데 은행에서도 경락 잔금 대출 해주는 은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반 아파트 대출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왜?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시세보다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대출이 안정적으로 회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따지고 보면 레버리지를 90%나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금이 적은 분들, 소액인 분들이 요즘에 경매로 많이 오시는 이유가 일반 대출은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경매로 소액인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합니다. 지금 레버리지 90% 쓸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신세계인데, 근데 작년에만 부동산 규제가 3번이나 나왔잖아요. 네. 그럼 경매도 근데 타격이 없나요? 경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서울 아파트가 아니고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팔고 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3번의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팔고 하는 데는 전혀 지금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해 나가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지금 경매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매매는 어찌됐든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거의 안 나오고 투자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현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비껴갔기 때문에 그대로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경락자금 대출이 90%까지 나온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경매는 부동산 규제도 안 받고 대출도 90% 나오고 또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완전 일석삼조인 투자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투자하기 너무 적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뭐 70%, 막 80% 최대 대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90%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시드가 10% 더 적은 사람, 20% 더 적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억짜리 받는데 예전 같은 경우 저는 3,000만 원 필요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디님, 저희가 오늘 낙찰받은 사람이 3명 정도가 있어서 좀 전화를 좀 잠깐 해드려야 돼서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만기님. 네네. 낙찰 축하드립니다. 아니. 소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아직은 전화 안 드렸고. 네. 아까 낮에 좀 바빴어가지고 이제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붙여놔도 상관은 없나요? 아직? 바로 붙여도 돼요. 포스트잇은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면 되고. 맞죠? 네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시죠? 네네네네. 사건 번호 적으시고 그다음 낙찰자 대리인이라고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사 기간 협의위에서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만기님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연락 오시는 분이 절반, 안 오시는 분이 절반이에요. 안 오면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포스트잇 한 번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잔금은 5주 정도 뒤에 나올 거예요. 네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일단 그 두 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빈이 근데 수강생분들 케어를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받는 분들한테는 비용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눈탱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법무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최대한 비용 절감을 시켜서 수익을 좀 늘리게 하려면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나머지 또 디테일한 이야기는 법원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익숙한 곳인데 피디님 생소하시죠? 그렇죠. 네. 법원은 혹시 얼마나 자주 오세요? 한 1, 2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매일 그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니까 낙찰 결과나 실제 시장 현재 심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렇게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법원 처음 와봐서 네. 지금 사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PD님처럼 처음 왔을 때 입찰할 때 저는 법원 아예 잘못 간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법원이 5개, 6개 지원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동부지방법원을 가야 되는데 중앙지방법원에 간 것처럼 잘못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 법원에서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동이라고 적혀 있는 곳 그리고 입찰 법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면은 실제 경매가 진행된 곳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시면서 경매 결과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법원에서는 혹시 어떤 거를 좀 보실 예정이에요? 오늘 아까 이제 저희가 내일 입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찰가를 좀 적어 드렸는데 지금 경매 분위기 보고 입찰자 수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람들 낙찰가 얼마나 높게 쓰는지 요걸 좀 보면서 입찰가를 좀 세부 조정해 드리려고 법원 분위기를 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 참여자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그리고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낙찰가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내일 입찰할 거에 좀 반영을 하려고 그걸 보려고 좀 왔습니다. 네. 수강생분들 한 명 한 명의 낙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거네요. 수강생이 그쵸. 제가 직접적으로 다 입찰가 조정을 해드리고 피드백까지 다 해드리니까 그거 맞춰서 입찰가를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디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네. 오우, 생각보다 지금 경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저희 아까 오늘도 저희가 3명 낙찰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경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줄었고 낙찰가도 되게 무난하게 낙찰 받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휴 후라 그런가 입찰가도 조금 조정해서 낮게 좀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지금 방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방금 이거 저희가 내일 이제 입찰 들어갈 거 있으니까 수강생분한테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입찰가 좀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진님 지금 내일 저희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오늘 또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낙찰가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4천 정도 얘기를 했는데 300대까지도 조금 낮춰봐도 될 것 같거든요. 대리 입찰이니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내일 권투를 빕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누구랑 전화 통화하신 거예요? 저희 방금 이제 수강생분하고 내일 이제 입찰을 하시는거든요. 내일 입찰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입찰가 쓴 거를 좀 수정을 좀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좀 더 높게 쓸까봐 제가 좀 낮춰서 쓰자 분위기 보니까 낙찰가율도 많이 안 높고 하니까 좀 그렇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수강생 하나하나까지 입찰가까지 선정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낙찰 받기 전에인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되게 적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입찰가를 산정해 드려야 이분들이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강생분들 많이 케어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네.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아까 휴대폰 하나랑 노트북 한 대만으로 돈 벌어 먹고 산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네요. 제가 그거를 안 알려드렸네. 그거는 제가 근처 카페 가서 한번 노트북이랑 휴대폰 통해서 어떻게 경매로 밥 벌어먹고 사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좀 비법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총 3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첫 번째가 부스트업 사이트에서 내 투자 금액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기. 두 번째가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입찰해도 되는지 체크하는 거. 세 번째가 시세 조사. 시세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입찰가 쓰는 것까지 해서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투자금이 2천만 원이다 라고 이제 정해졌다 하면 여기서 부스트업 사이트에서 아파트 누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 적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구 정한다. 여기서 2천만 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검색을 누르면 2천만 원 나오죠? 59개가 뜬 거예요. 59개가 내가 투자금 2천으로 대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쫙 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 고르면 돼요. 뭐 골라볼까요? 제가 한번 골라봐도 돼요? 예, 한번 골라보실래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 2025-31117? 이 요거? 아파트 한번 보고 오케이. 싶어요. 요거는 아마 2천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31117 2025-31117 그걸 이제 검색해주면 돼요. 경매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경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면 여기 아파트가 나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거 없이 이거를 입찰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이제 이걸 불량품 검사라고 하는데 입찰하면 안 되는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입찰을 일단 먼저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 대항력 없다 하시면 초보자분들을 입찰하셔도 무방합니다. 아파트에서.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면 대항력을 어떻게 체크하냐. 피디님 요거 뭐라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임차인이 없으며 정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따로 세입자가 없고 전에 이제 경매 당한 집주인이 그대로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항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요거는 입찰해도 무방하다. 아파트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멘트 있는 거는 안전한 물건이니까 그냥 처음에 낙찰만 받으면 바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물건. 맞아요. 안전한 물건이니까 요거는 바로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예요. 2단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세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고자료 N 단지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할 건데 시세 조사하는 거거든요. 왼쪽이 호가, 오른쪽이 실거래가예요. 요거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먼저 호가부터 볼 건데 호가는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이에요. 여기서 필터링을 해주면 되는데 매매, 그 다음에 같은 평수, 요게 이제 25평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적으시고 가격 순으로 낮춰줍니다. 제일 낮은 금액 나오게끔 해서 여긴 중복 매물 방지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호가에서 제일 싼 게 얼마죠? 1억 500. 그러면 일단 호가에서 1억 500으로 시세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실거래가에서 거래 엄청 많죠.
한 달에 3건씩. 그러네. 제가 아까 말했죠. 1억대에서 이 정도 거래되면은 두세 달이면 팔린다는 게 이런 물건들이. 이런 물건들만 찾아서 우리 입찰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잘 팔린다 안 팔린다 기준을 한 달에 한 2-3건 정도로 잡으면 되는 아, 거예요? 충분하죠.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팔려도 3-4달 안에는 팔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어서 보면은 여기 실거래가가 1억 1천에 거래됐죠. 3층이 1억 5백에 나와 있죠. 시세를 보수적으로 보면 1억 500. 실거래가 1억 1천에 찍혔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1억 1천. 근데 여기서 초보자니까 보수적으로 보세요. 1억 500. 그렇게 시세를 보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제 손품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내가 품을 팔아가지고 알아본 시세인 거예요. 그럼 이게 1억 5백이 맞는지 아닌지는 부동산 소장님께 한번 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면 끝입니다. 그럼 모든 단계가 끝이 나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부동산 전화하는 것도 직접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원래 잘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화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여기 매물 올려놓은 소장님들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여기 있죠. 여기 소장님 찍어서 누르면 됩니다. 여기 번호 나와 있는 거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실들 마을 514동 1102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 금액 높게 써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뚫려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소장님 요거는 한 1억 1000에서 1억 1500 괜찮아요? 받을 수 있어요? 1억 150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본 기준으로 맞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딱 2분 했어요. 생각보다 여기 층수가 좋아서 아까 이제 1억 500 잡은 거는 저층 기준이거든요. 층수가 더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기 동이 괜찮아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팔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집인 거예요? 네, 이 집 요 라인인데 앞에 막히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자체가 낮으니까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동 보면 이렇게 막혀 있죠, 중간중간. 네네네. 네, 그냥 괜찮은 거죠. 아.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거예요. 10분도 안 걸렸죠. 이걸로는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최저가 9,400인가 1억 1,500 잡으면 세금 다 떼고요. 네, 세금 다 떼고. 세금 다 떼고는 한 1,000만 원 초반? 한 투자금은? 1,000만 원 초반. 투자금은 거의 1,500 정도 돼요. 1,500 넣어서 네. 2-3달 만에 1,000만 원? 괜찮죠? 이거 바로 돼요. 이거는 되게 좋은데요, 물건이. PD님이 잘 골랐어요,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샷이 10분 만에라고 해서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응. 그럼 이렇게 하면 임장 같은 거 직접 안 가도 안 되는 가요. 거예요? 소장님이 내가 임장 가든 안 가든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방금 소장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서 본다고 한들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정확하게 봤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방금 소장님 전화해서 쫙 다 알려주셨잖아요. 여기서 전화 한두 통만 더 하시면은 최종 체크하고 시세 체크하고 확정 짓고 그냥 바로 입찰하는 거예요. 40건 넘게 이제 아파트를 받았었는데 제가 맨 처음 경매 한 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임장을 갔어요.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한 건 딱 팔아보고 나니까 제가 그거 한 달 반 만인가 팔았거든요. 팔아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임장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전화로 하나 실제 내가 가서나 시세 알아보는 건 똑같아요. 방금처럼 전화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도 아무도 임장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요즘에는 직접 법원도 안 가도 되거든요. 대리 입찰 제도가 있어서 대리 입찰로 신청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지금 말문 막힌 거 보이시나요?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저 지금 사실 오늘 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왜냐면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사실 한 네. 5분 걸린 것 같아요. 네. 5분 만에 돈 되는 물건 이렇게 바로바로 찾는 걸 보여주시니까 좀 믿음이 확실히 가긴 하거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저희는 사실 뭐 그냥 매번 있는 일이라 그래서 1년에 많이 받는 분은 4건까지도 받아요. 경매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투자한 지가 벌써 10년 됐잖아요. 저는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했고 저희 수강생만 작년에 낙찰 건수가 160건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수익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하면은 뭐 1,000만 원대로 수익을 막 수천만 원씩 남기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프라인 특강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3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을 좀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저희가 강연에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1:1 자산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금이 얼마 있고 얼마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제가 직접 컨설팅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2026년 현재 지금 경매로 돈 되는 투자 지역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2026년 상반기 실제 지금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수익 내고 있는 사례를 직접 최신 걸로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는 1,000만 원대로 1년 동안 1억 버는 로드맵에 대해서 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날 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하루 제가 부인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도 배우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2026년은 사실 경매하기는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작년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 일반 부동산 투자는 지금 되게 힘들어졌는데 경매는 단타로 하고 장타로 하고 너무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이 기회가 언제 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기회를 잡아서 내 지금 버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싶은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날 오프라인 특강 오셔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이제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